현실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겐 알파, 베타 이 두 가지 옵션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그 사랑에 빠지는 작동 원리 역시 다 다르단 말이야. 네, 공탁입니다. 요새 영상이 좀 뜸했죠. 지금 졸업 시즌이라 이 꽃집이 너무 바빠. 맨날 새벽에 장 봐오고 막 꽃 다듬고 거기다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까지 맞아다 보니까 요새 좀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레드필에 대해서예요. 자꾸 나보고 막 스윗한 남이라 그러잖아. 오늘은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야겠어. 내가 뭘 스탑 럴커를 양성했다는 거야? DC 레드필 갤러리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유튜브 공달 김달 퐁퐁남 지향 채널 같은 느낌임. 요즘 남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걸 견제하고 자꾸 옛날처럼 스위트즈라고 종용하는 느낌이 드는데, 연애는 존잘 알파 나쁜 남자에 열광하다가 결혼할 때만 자기 책임져주고 자기 말에 무조건 져주고 굽신거리는 말 잘 듣는 초식 퐁퐁남들 찾는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느낌. 야, 나부터가 퐁퐁 초식남이 아닌데 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레드필러들, 대체 너희가 뭘 각성했다는 거야? 너희는 그냥 지금까지도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빠져있는 거야. 나는 여자가 누구한테 기생하는 것보단 그냥 스스로 열심히 살길 바라는 사람이야.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을 위해서는 여자도 옛날의 남자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된다고.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차라리 일의 노예가 돼서 자립할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남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관계에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남녀 관계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 능력이 없고 벌이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괜히 열심히 돈을 벌어다주는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뭔가 불만을 토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낮은 자존감에 도는 짜증을 참아주면,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특히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점점 위축되고 내 스트레스를 어딘가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과소비 혹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 여자가 감사함을 알고 그만큼 내조를 해준다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만, 그게 드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남자를 보고 막 퐁퐁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좀 검소하게 살고 일을 하던지 감사함을 알던지 둘 중 하나는 좀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뭐가 여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야. 제가 진짜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채널의 구독자 비율은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독자들 눈치를 안 보는 편이야. 오히려 레드필 유튜버들이야말로 남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해주는 거 아니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거듭나라. 그러면 부와 명예, 여자가 널 따를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근데 레드필러들은 이걸 왜곡해서 자기가 듣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 부와 명예만 쫓는 여자들, 처녀가 아닌 여자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만 골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모든 이유를 다 여자에게 막 떠넘겨. 레드필에서는 거듭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정작 레드필러들은 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바꿔야지만, 그렇게 거듭나야지만 남자를 만나주는 여자를 속물이라고 욕해요. 컴이나 유튜브에 빠지면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 생각이랑 같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막 일반화시키고 그 말을 해주는 메신저를 신처럼 떠받들어. 레드필을 갓대필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러다 거기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그 메신저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 댓글에 또 우르르 몰려가서 비난하고 조롱해. 넌 틀렸다, 그러니까 네가 예비 퐁퐁남인 거야, 이런다니까. 진짜 말 그대로 종교화가 따로 없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이비 종교 교주와 같은 유튜버들을 경계하라고 한 거고, 제 말도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레드필 유튜버들이 지금 뭐하고 사나 한번 봐봐요. 걔네들 행복해 보여요? 그래, 뭐 그들이 말하는 저는 스윗한 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나를 제일 많이 도와준 건 레드필러들이 그렇게 바라는 제뉴인 디자이어 여자친구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가게 간판을 못 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선뜻 가게 간판을 달아준 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고, 이 간판만 달아줬을 것 같아요? 여기 오픈할 때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각종 조명, 뭐 인테리어 하나하나 얘가 안 도와준 게 없어. 진짜 여기 있는 거 절반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다 해준 거예요. 뭐 제가 레드필이에요? 내가 잘생겼어? 그냥 돼지야. 나는 알파메이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나무 같은 거 분갈이하고 꽃 구경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소시민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내 주변에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있어. 뭐 레드필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대화가 되기 때문이고 이해가 되기 때문이야. 레드필 신봉자들은 막 그러잖아. 여자들은 남자의 부, 외모, 자산을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고.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레드필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럼 당신들은 그 당신들의 내면의 어필을 하기 위해서 대체 무슨 노력을 해봤어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뭘 해봤냐고. 여자 입장에선 이 남자가 그냥 나랑 한번 잠을 자고 싶은 건지, 모든 여자들에게 다 그렇듯이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볼 때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 키, 직업, 자산, 이런 것들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초월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 잠깐 시선이 가고 끌리는 건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정말 잘난 남자일 수 있어도 여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건 결국 누구보다도 내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아무리 이런 말을 해줘봤자 이걸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레드필이나 커뮤니티에 빠져서 거기서 연애를 배우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그 자기랑 비슷한 부류들이 모여있는 거기서 연애를 배운 애들은 내 마음을 어필하는 방법, 장소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야.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건전한 사교 모임에 한번 들어가 봐요. 북클럽 같은 데 들어가 봐서 여자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공부해보고 나는 어떤 취향의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연구해 봐요. 내가 먼저 내 취향을 파악해야지 여성들에게 그걸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이 남자는 이런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 남자구나 하면서 그 남자의 사고,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이 왜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계속 자기 생각을 어필하잖아. 키나 외모 말고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일수록, 장점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야 된단 말이야.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일기장을 쓰거나 글을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사비를 들여서 출판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회성이 부족한 남자들은 언어 전달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신감 없어 보이고 어버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걸 대신해줄 수 있는 게 글이나 영상이에요. 여자들이 막 괜히 감성 똥글 퍼오고 그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런 걸 이용할 줄 모르냐고. 어차피 사람의 성향은 잘 안 변해요. 나이가 30쯤 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연애 강의, 아무리 좋은 이론을 들어봤자 그 단점을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간절함은 다들 있잖아. 나는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막 변화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내 매력을 잘 어필하길 바래. 여자들이 왜 보컬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감성 글귀에 빠질까요? 그렇게 돈을 밝히고 좋아한다는 여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굿즈 이런 데는 진짜 아낌없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이나 엔터 분야가 망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가만 보면 이게 다 그 앤드류 테이트 때문이야. 이 새끼는 내가 조만간 야차롤로 진짜 존나 패줄 거야. 나한테는 대머리를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있어.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현실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겐 알파, 베타 이 두 가지 옵션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개체별로 너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다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그 사랑에 빠지는 작동 원리 역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 알파 거리는데 내가 볼 땐 방구석 레드필러들보다 그들이 조롱하는 그 한여와 결혼한 아빠들, 일 마치고 밤 10시에 꽃 한 송이 사러 오는 그 남편, 아버지들이 훨씬 알파에 가까운 게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성에 대한 내 욕망을 속이지 마세요. 남자의 적은 나보다 더 잘난 남자지 여자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